선량한 차별주의자 김지혜 작가의 소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롤로그 편에서 작가는 토론 중에 결정장애라는 말을 은연중에 하게 되는데, 그 강의가 끝나고 참석자가 왜 결정장애라는 말을 쓰셨어요 하면서 시작된다. 우리들도 평범하게 자주 부지불식간에 사용되는 단어 중에 하나다. 그에 따른 장애는 부족함, 열등함으로 여겨진다. 이에 내가 차별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구나라고 여겼다. 또 차별은 거의 언제나 그렇다. 차별을 당하는 사람은 있는데 차별을 한다는 사람은 잘 보이지 않는다. 차별은 차별로 인해 불이익을 입는 사람들의 이야기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나와 비슷한 착각과 신화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 같다. 여성, 장애인, 성소수자, 이주민 등 비하하고 차별하는 건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본다. 당신이 행하는 행동이 동료 시민의 존재를 부정하는 인격적 모욕이며 폭력이라고 아무리 말해도 듣지 못한다. 이 끝도 없는 평행선을 어쩌면 좋을까? 우리는 스스로 선량한 시민일 뿐 차별을 하지 않는다고 믿는 선량한 차별주의자들을 곳곳에서 만난다고 합니다. 여기서는 3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부, 선량한 차별주의자의 탄생. 서는 곳이 바뀌면 풍경도 달라진다. 사람들은 대체로 평등을 지향하고 차별에 반대한다. 차별이 없다는 생각은 어쩌면 내가 차별하는 사람이 아니길 바란다는 간절한 희망일 수 있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차별을 하고 있는 가능성이 높다.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인 줄 안다는 말이 있다. 이 말에 호의와 권리는 불평등한 권력관계를 선명하게 보여준다. 호의는 주고 말고를 결정하는 일종의 권력 행위이다. 권력은 특권으로 주어진 사회적 조건이 자신에게 유리해서 누리게 되는 온갖 혜택을 말한다. 일상적으로 누리는 특권은 대개 의식적으로 노력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 이미 가지고 있는 조건이라서 많은 경우 눈치채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는 가진 자의 여유, 가지고 있다는 사실조차 느끼지 못하는 자연스럽고 편안한 상태이다. 특권을 차리는 계기는 그 특권이 흔들리는 경험을 할 때이다. 더 이상 주류가 아닌 상황이 될 때, 그래서 전과 달리 불편해질 때이다. 여기서 예시로 물고기의 비유를 했다. 흐르는 물결을 따라서 헤엄치는 물고기와 거슬러 올라가는 물고기보다 편하다. 하지만 삶은 어떤 모습으로든 힘들게 한다. 그로 인해 논쟁에 결론을 내리기 어렵다. 모두가 똑같이 힘들다는 말도 맞지 않다. 그보다 서로 다르게 힘들다고 봐야 한다. 너와 나를 다르게 힘들게 만드는 이 불평등에 대해 이야기하자. 불평등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 평등한 권리와 기회를 요구하는 건 다른 사람과 마찬가지로 위험을 감수하고 모험하면서 나름의 삶을 헤쳐나가겠다는 의미다. 사람들은 자신에게 익숙한 불평등의 상태를 선뜻 벗어나려 하지 않는다. 세상이 기울어져 있음을 생각하지 않고 평등을 찾다 보면 불평등한 해법이 나오기 쉽다. 기울어진 세상에서 익숙한 생각이 상대방에게 모욕이 될 수 있음을 알지 못했던 것이다. 나는 어디에 섰어? 어떤 풍경을 보고 있는가? 내가 서 있는 땅은 기울어져 있는가? 평평한가?
이런 자리를 알기 위해 대화를 해 보아야 한다. 우리는 한 곳에서만 서 있는 게 아니다. 고정관념이라는 단어는 정보 처리를 교란하고 고정관념에 부합하는 정보를 선택적으로 잘 흡수하고 이는 판단을 편향시킨다. 고정관념의 경계가 아무런 의미가 없는 임의의 기준으로도 만들어질 수 있음을 보였다. 그 경계는 내부인에게 친절하고 헌신하는 사람이 되고 외부인에게는 매정하고 때로는 잔인한 사람이 되는 경향이다. 사람들은 명문대, 특정 대학에 대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입시는 중요하며 연구 결과를 보면 실제로 출신 대학에 따라 대학은 졸업 후의 임금과 삶의 만족도 차이가 있다. 그래서 행복이 성적 순위 맞다는 결론이다. 어빙 고프먼은 낙인이 내면화되는 현상에 주목한다. 사람들은 타인의 시선으로 자신의 가치를 평가한 결과 사회가 부여한 낙인을 자신 안에 내면화하고 스스로를 부끄럽고 수치스럽게 여긴다는 것이다. 차별받는 것을 알면서도 스스로 부족하고 열등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서 저항하지 않는다. 겐지 요시노는 그의 책 커버링에서 손상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자신의 낙인이 두드러지게 보이지 않도록 최대한 자신을 포장하는 모습에 주목한다. 억압받는 사람은 체계적으로 작동하는 사회 구조를 보지 못하고 자신의 불행이 일시적이거나 우연한 문제라고 생각한다. 메릴린 프리는 억압의 상태를 세상에 비유한다. 세상을 가까이서 보면 철망이 한 줄씩 보인다. 멀리 보면 비로소 비행을 방해하는 세상임을 안다. 이는 구조적으로 연결된 강압과 장벽의 네트워크가 우리의 날개짓을 방해하고 있다. 2부 차별은 어떻게 지워지는가? 웃자고 한 말에 죽자고 덤비는 이유. 고대 그리스 철학자들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의 약함, 불행, 부족함, 서툼을 볼 때 즐거워한다고 했다. 웃음은 일종의 조롱의 표현이라고 생각한다. 이 관점이 우월성 이론이다. 유머가 갖는 실제 권력과 관련되어 있음을 이해한다면 다르게 들릴 수도 있다. 어떤 차별은 공정하다는 생각. 능력주의에 따른 누구나 능력 있고 열심히 하면 성공한다는 믿음으로 경쟁을 부추기고 그에 따른 차등적 대우가 정의로운 사회인가? 능력주의를 표방하는 사람은 더 불공정할 수 있다. 왜냐하면 자신이 편향되지 않다고 여기는 착각 때문이었다. 쫓겨나는 사람들과 내 눈에 안 보였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말처럼 인종과 문화의 성적 취향에 따른 여러 가지 상황을 놓고 보편적인 틀로 소수를 차별하게 된다. 3부 차별에 대응하는 우리들의 자세. 평등은 변화의 두려움을 딛고 온다. 질서라는 것 때문에 공공의 다수가 동의하는 질서가 공공의 질서이며 이를 보호하기 위해 소수의 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는 논리가 탄생한다. 불평등한 사회가 고단한 이유는 구조적 문제를 개인의 노력으로 해결하도록 부담하게 종용하기 때문이다. 불평등이라는 사회적 부정의에 대한 책임을 차별을 당하는 개인에게 지우는 것이다. 우리들은 서로에게 차별의 경험을 이야기해주고 경청함으로써 은폐되거나 익숙해져서 보이지 않는 불평등을 감지하고 싸울 수 있다.
우리 생에 걸쳐 차별받지 않기 위한 노력에서 차별하지 않기 위한 노력으로 옮기자고 한다. 함께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 공존의 조건으로서 평등의 의미를 생각해 보면 좋겠다. 마지막으로 한나 아렌트의 말로 마무리한다. 평등은 그냥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다. 평등은 인간 조직이 정의의 원칙에 의해 지배를 받는 한 그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다. 우리는 평등하게 태어나지 않았다. 우리는 상호간의 동등한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우리의 결정에 따라 한 집단의 구성원으로서 평등하게 되는 것이다. 이 책을 읽고 나도 모르는 차별을 은연중에 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누구를 밟고 일어서야만 진정한 승리자가 아님을 알아야 한다. 같이 살아가는 공동체로서 서로 배려하는 마음으로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길 나도 바랍니다. 선량한 차별주의자 김지혜 작가님의 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